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엄마의 빨강머리 앤 9번째입니다. Korean Reading Books, Anne of Green Gables. 앤의 9번째 이야기는 앤의 교육이 시작되다. Anne's education begins. 오늘은 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 들어보세요. 앤 셜리! 네. 마릴라는 생각하는 바가 있어 다음날 오후까지 앤에게 초록지붕집에서 살게 되었다고 말해주지 않았다. 그 대신 오전 내내 앤에게 이것저것 시키면서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정오쯤 되어 앤이 영리하고 말을 잘 들으며 무슨 일이든 즐겁게 하고 빨리 배운다고 결론을 내렸다. 가장 큰 단점은 한번 몽상에 빠지면 하던 일을 까맣게 잊고 사고를 치거나 호되게 꾸짖는 소리를 듣고서야 현실 세계로 돌아온다는 점이었다. 점심 설거지를 마친 애는 어떤 나쁜 소식도 들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표정으로 불쑥 마릴라 앞을 막아섰다. 작고 야윈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떨렸고 얼굴은 붉게 상기된 채 동공이 팽창되어 눈동자가 까맣게 보일 지경이었다. 애는 두 손을 꽉 움켜잡고 애원하던 말투로 입을 열었다. 커스버트 아주머니, 제발 저를 돌려보낼지 말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침 내내 참고 기다리려고 애썼지만 더는 못하겠어요. 너무 끔찍한 기분이에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뜨거운 물로 행주를 소독하라고 했는데 안 했더구나. 그 일부터 끝내고 와서 궁금한 걸 물어라, 앤. 마릴라는 눈썹도 끔쩍하지 않았다. 애는 부엌으로 가서 뜨거운 물로 행주를 헹구더니 다시 돌아와 간절한 눈빛으로 마릴라를 올려다보았다. 더는 미룰 핑계가 없었다. 그래, 이제 말해주는 게 좋겠구나. 메시 오라버니와 나는 너를 데리고 있기로 결정했단다. 그러니까 내가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말이야. 아니 얘야, 왜 그러니?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이상 기쁠 수 없을 만큼 기뻐요. 아니, 기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기쁨의 하얀기를 봤을 때 기뻤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그렇게 기쁜 거랑은 좀 달라요. 너무 행복해요. 정말 착한 아이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아마 힘들긴 할 거예요. 토마스 아주머니는 제가 구제불능의 못된 아이라고 하셨지만 정말 최선을 다할게요. 그런데 왜 자꾸 눈물이 날까요? 너무 흥분하고 감정이 북받쳐서 그렇겠지. 의자에 앉아 마음을 좀 가라앉히거라. 너무 쉽게 울고 웃어서 걱정이구나. 그래, 넌 여기서 살 거고 우린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할 거야. 학교도 가야 할 텐데 2주 뒤면 방학이니까 9월 새학기부터 다니는 걸로 하자꾸나. 마릴라가 마뜩자는 기색으로 말했다. 아주머니를 어떻게 부를까요? 커스버트 부인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마릴라 이모님이라고 할까요? 아니다. 그냥 마릴라 아주머니라고 부르거라. 커스버트 부인은 익숙치 않아서 나도 불편하구나. 마릴라 아주머니라고 하면 예의 없어 보일 것 같아요. 말만 예의 바르면 그렇게 불러도 예의 없어 보이진 않을 거다. 에이버니 사람들 중에 목사님 말고 아이든 어른이든 다 날 그렇게 부른단다. 목사님은 커스버트 부인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것도 한 번씩 생각날 때만 그러시지. 마릴라 이모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전 이모님이나 다른 친척이 한 명도 없어요. 할머니도 안 계신걸요? 그렇게 부르면 제가 정말로 아주머니 가족이 된 기분이 들 거예요. 마릴라 이모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애니 간절함이 담긴 눈길을 보냈다. 안 된다. 난 내 이모가 아니니까. 누구든 진짜가 아닌 이름으로 불려서는 안 된단다. 아주머니가 제 이모님이라고 상상하면 되잖아요. 난 못한다. 마릴라가 냉정하게 말했다. 정말로 무언가를 사실과 다르게 상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신가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없다. 커스버트. 아니, 마릴라 아주머니. 그럼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애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마릴라가 엄하게 반박했다. 난 사실과 다르게 상상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하느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 놓이게 하신 뜻은 우리에게 그 상황을 부정하고 다른 상상을 하라는 게 아니야.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구나. 앤, 거실로 가서 벽난로 위 선반에 있는 그림 카드를 가져오너라. 발 깨끗이 씻는 거 잊지 말고 팔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기도문이 적힌 카드란다. 오후에 시간 날 때마다 읽고 외우거라. 어젯밤처럼 기도하는 일은 앞으로 없도록 말이다. 저도 무척 서툴렀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 기도를 처음 해본걸요. 한 번도 기도를 안 해본 사람한테 처음부터 완벽하길 바랄 순 없잖아요. 어제 아주머니 말씀대로 자리에 누운 뒤에 정말 멋진 기도문을 생각해냈어요. 목사님들이 하는 것처럼 길고 시적인 기도였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침에 눈을 뜨니까 한마디도 기억이 안 났어요. 그렇게 멋진 기도문은 다시 만들기 힘들 거예요. 왜 그런지 두 번째로 뭔가를 할 때는 첫 번째만큼 좋은 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아주머니는 그런 적 없으세요? 앤이 변명조로 말했다. 앤, 명심할 게 있다. 내가 뭘 시키면 당장 그걸 하거라. 이렇게 꼼짝도 않고 서서 말만 늘어놓지 말고 어서 가서 시킨 대로 해라. 앤이 재빨리 복도를 지나 거실로 갔다. 하지만 돌아오지는 않았다. 10분이 지나자 마릴라는 뜨개질 거리를 내려놓고 굳은 표정으로 거실로 갔다. 애는 두 창문 사이에 걸린 그림 앞에서 꿈꾸는 듯한 눈을 한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하얀빛과 초록빛이 창밖 사각꽃과 포도송이들 틈을 비집고 들어와 넋이 나간 작은 형체 위로 오묘한 광채를 드리웠다. 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게냐? 마릴라가 날이 선 목소리로 물었다. 애는 깜짝 놀라 몽상에서 깨어났다. 저거요. 애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이 달린 생동감 넘치는 채색 석판화를 손으로 가리켰다. 제가 저 그림 속 아이들 중 한 명이라고 상상했어요. 저기 파란 옷의 여자아이 말이에요. 구석이 혼자 떨어져 서 있는 게 저처럼 가족이 없어 보여요. 외롭고 슬퍼 보이지 않나요? 저 아이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자기도 축복받고 싶어서 망설이다가 수줍게 사람들 밖으로 나온 거죠.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자기를 보지 못하길 바라면서요. 전 저 아이 기분이 어떨지 잘 알아요. 심장은 쿵쾅쿵쾅 뛰고 긴장해서 손에서는 식은땀이 났겠죠? 제가 아주머니께 여기서 살아도 되냐고 여쭤볼 때랑 똑같아요. 아이는 예수님이 자기를 보지 못할까봐 불안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상상해 보세요. 아이가 조금씩 다가가 예수님 옆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아이를 보고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아이는 기쁨에 온몸이 떨릴 거예요. 그런데 화가가 예수님 얼굴을 저렇게 슬프게 그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그림은 전부 저래요. 하지만 전 예수님이 정말로 저렇게 슬픈 얼굴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무서워했을 테니까요. 앤, 그런 식으로 말하면 못 쓴다. 그건 불경스러운 짓이야. 아주 불경스러운 짓. 마릴라는 이 긴 이야기를 왜 진즉에 끊지 않고 듣고 있었던지 스스로 의아했다. 앤이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니, 전 더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불경한 뜻으로 말을 쓰름들인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만 그런 얘기를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게 옳게 들리진 않구나. 또 한 가지, 앤, 내가 너에게 뭔가를 시키면 곧장 그 일을 해야지. 그림 앞에 멍하니 서서 상상에 빠지면 안 된다. 명심하거라. 카드를 가지고 곧바로 부엌으로 와. 자, 끝에 앉아서 기도문을 외우도록 해. 애는 사과꽃을 한아름 꽂아놓은 단지에 카드를 기대 세웠다. 사과꽃은 애니 식탁을 장식하려고 꺾어온 것이었다. 마릴라는 마음에 들지 않는 눈으로 꽃장식을 쳐다봤지만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애는 양손으로 턱을 괴고 몇 분 동안 조용히 주기도문만 열심히 외웠다. 애니 마침내 말했다. 마음에 들어요. 아름다워요. 주기도문은 전에 들어본 적 있어요. 고아원 주일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외우시는 걸 한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별로였어요. 교장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갈라졌고 기도문도 너무 구슬펐거든요. 하기 싫은데 의무감에 억지로 하시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는 아니지만 시를 읽는 기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치 음악의 한 소절 같아요.
주기도문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기뻐요. 커스버, 마릴라 아주머니. 그래, 그럼 잠자코 외우렴. 마릴라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애는 사과꽃이 꽂힌 꽃병을 살짝 기울여 뽕긋 올라온 분홍 꽃눈에 입을 맞추고는 다시 얼마간 열심히 기도문을 외웠다. 이윽고 앤이 입을 열었다. 마릴라 아주머니, 제가 에이번리에서 마음의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뭐? 무슨 친구라고? 마음의 친구요. 친한 친구 말이에요. 마음속 깊은 얘기까지 모두 털어놓을 수 있는 진짜 마음이 통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를 만나는 게 평생 꿈이었어요. 정말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지만 제 가장 소중한 꿈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니 어쩌면 이 꿈도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을까요? 언덕 가수원집에 사는 다이아나 벨이라고. 아마 내 또래일 게다. 아주 착한 아이인데 집에 돌아오면 같이 놀 친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지금은 카모드에 있는 이모네 다니러 갔단다. 하지만 행동을 조심해야 할 게다. 베리 부인은 무척 까다로운 사람이거든. 다이애나가 착하고 얌전하지 않은 친구와 어울리도록 놔두지 않을 거야. 애는 사과꽃 사이로 마릴라를 바라보며 호기심 어린 눈을 반짝였다. 다이애나는 어떻게 생겼어요? 머리가 빨간색은 아니겠죠?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빨강머리인 것도 괴로운데 마음의 친구까지 빨강머리면 분명 견디기 힘들 거예요. 다이아나는 아주 예쁜 아이란다. 눈하고 머리는 까맣고 볼은 장밋빛이지. 게다가 착하고 싹싹하기까지 하니 그게 예쁜 것보다 더 좋은 점이란다. 마릴라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공작 부인처럼 교훈을 좋아했고 아이를 키울 때는 말끝마다 교훈을 덧붙여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애는 교훈 따위는 대수롭지 않게 흘려버리고 기분 좋은 얘기들에만 흠뻑 빠져들었다. 와, 다이아나가 예쁘다니 정말 기뻐요. 제가 예쁜 것 다음으로 좋아요. 저야 예뻐질 가능성이 없으니까 예쁜 마음의 친구가 생기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토마스 아주머니 댁에서 살 때 거실에 유리문이 달린 책장이 있었거든요. 책장 안에 책은 한 권도 없었지만요. 아주머니는 그 안에 가장 아끼는 도자기랑 잼 같은 것을 넣어두셨어요. 잼이 있을 때는 그러셨단 뜻이에요. 유리문 한쪽은 깨져 있었어요. 언젠가 밤에 토마스 아저씨가 취해서 부셔버렸거든요. 하지만 나머지 한쪽 문은 말짱했어요. 저는 그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책장 안에 사는 다른 아이라고 생각했죠. 전 그 애를 케이티 모리스라고 불렀고 우린 굉장히 친했어요. 1시간씩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일요일에는 더 했고요. 전 그 애한테 모든 걸 숨김없이 말했어요. 케이티는 내 삶의 위로였고 위안이었어요. 우린 책장이 마법에 걸렸다고 상상했어요. 제가 주문만 알면 잼과 도자기를 올려둔 선반이 아니라 케이티 모리스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케이티 모리스가 제 손을 잡고 꽃과 햇빛과 요정들이 가득한 멋진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거기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해먼드 아주머니 댁으로 갈 땐 케이티 모리스와 헤어져 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케이티 모리스도 같은 마음이었고요. 어떻게 아냐면 책장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작별의 입맞춤을 할 때 그 애도 울고 있었거든요. 해먼드 아주머니 댁에는 책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집에서 강을 따라 조금 위로 올라가면 작고 푸른 긴 골짜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정말 멋진 메아리가 살았어요. 별로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내가 하는 말이 그대로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전 그게 비올레타라고 상상했죠.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됐고 전 케이티 모리스만큼 비올레타를 사랑했어요. 완전히 그만큼은 아니었고 비슷하게 말이에요. 고아원에 가기 전날 밤 전 비올레타에게 안녕하고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비올레타가 안녕이라고 대답하는데 목소리가 너무나 슬펐어요. 그 애랑 정이 푹 들어서 고아원에 가서는 마음에 친구 같은 건 더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어요. 상상할 거리도 별로 없긴 했지만요. 상상할 게 없어서 오히려 잘 된 것 같구나. 난 그런 행동은 허용 못한다. 넌 내가 상상하는 것들을 반쯤은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 같구나. 내 머릿속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진짜 친구를 사귀는 게 좋겠다.
하지만 베리 부인 앞에서 케이티 모리슨이 비올레타니 하는 친구 이야기는 꺼내지 말거라. 베리 부인은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할 게다. 마릴라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 그런 말을 안 할 거예요. 그 애들과의 추억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런 이야기를 아무한테나 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그 애들을 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와, 보세요. 큰 벌 한 마리가 사과꽃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사과꽃잔이 얼마나 살기 좋겠어요. 꽃이 바람에 흔들릴 때 그 안에서 잠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벌이 돼서 꽃밭에서 살고 싶어요. 어제는 갈매기가 되고 싶다더니 변덕이 죽을 듯 하는구나. 떠들지 말고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했잖니. 아무래도 넌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만 있으면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나 보구나. 내 방에 올라가서 외우거라. 빌라가 코웃음을 쳤다. 아, 거의 다 외웠어요. 마지막 한 줄만 외우면 돼요. 그래, 그렇더라도 말 들어. 내 방에 올라가서 마저 암송하고 내가 식사 준비할 때 도와달라고 부르면 그때 내려오거라. 사과꽃을 가져가도 돼요? 안 돼. 꽃 때문에 방이 어질러지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 처음부터 나뭇가지에서 꺾으면 안 되는 거였어. 저도 그런 생각이 약간 들긴 했어요. 꽃을 꺾어서 소중한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과꽃이었더라도 꺾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어요. 아주머니는 참기 힘든 유혹을 느낄 때 어떻게 하세요? 앤, 방으로 가라는 소리 못 들었니? 앤은 한숨을 쉬며 동쪽 지붕 및 다락방으로 올라가 창가 의자에 앉았다. 자, 다 외웠다. 방으로 올라오며 마지막 한 구절을 외웠거든. 지금부터는 상상으로 이 방을 꾸며야지. 늘 같은 모습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말이야. 바닥에는 분홍 장미 무늬가 있는 하얀 벨벳 카펫이 깔렸고 창에 분홍 실크 커튼이 드리워졌어. 벽에는 금색 은색 비단실로 짠 벽걸이 그림이 걸려있고 가구는 마호가니야. 마호가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이름만 들어도 엄청 호화로울 것 같거든. 이건 소파고 분홍색, 파랑색, 진홍색, 황금색에 휘황찬란한 실크 쿠션이 가득 놓여 있지. 난 그 위에 우아하게 기대어 앉아 있는 거야. 벽에 걸린 크고 근사한 거울에 그런 내 모습이 보이고 나는 키가 크고 위험이 넘쳐. 하얀 레이스가 달린 길게 끌리는 드레스를 입었는데 가슴에 진주 십자가를 들이었고 머리에는 진주 장식을 달았어. 머리칼은 칠흑같이 검고 피부는 투명하고 창백한 상아색이지. 내 이름은 코딜리어 피츠제럴드 아가씨야. 아니야. 진짜처럼 상상이 안 돼. 애는 작은 거울 앞으로 춤추듯 뛰어가 거울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갸름한 주근깨 두성이 얼굴과 숙연한 잿빛 눈동자가 자신을 마주 보고 있었다. 넌 그냥 초록 지붕집의 애니야. 내가 코딜리어 아가씨라고 상상할 때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인 내가 보여. 하지만 집 없는 앤보다 초록 지붕집의 앤이 100만 배는 더 좋지 않니? 앤이 진지하게 말했다. 앤은 앞으로 몸을 숙여 거울 속에 비친 자신에게 다정하게 입을 맞추고 나서 열려있는 창문 앞으로 돌아갔다. 안녕, 눈의 여왕님. 골짜기 아래 자작나무들도 안녕. 언덕 위 회색집도 반가워. 다이아나가 내게 마음의 친구가 되어줄까? 그러면 좋겠어. 난 그 애를 아주 많이 좋아할 텐데. 하지만 난 절대 케이티 모리스와 비올레타를 잊지 않겠어. 만약 내가 잊어버리면 그 애들이 큰 상처를 받을 테니까. 나는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식장 속 친구든 메아리 친구든 말이야. 그 애들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입맞춤을 보낼 거야. 애는 손가락 끝에 2번 입을 맞춰 벚꽃 너머로 날려보내고는 양손으로 턱을 괜 채 화려한 공상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잘 들었나요? 애니 초록지붕집에 살게 되어서 정말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대본도 있으니까 대본도 꼭 보세요.